네, JB타임즈를 함께하는 더마카가 이번 한 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디어오늘의 노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좀 어떠셨어요? 어제 더막간데 더 막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누굴까요, 누굴? 글쎄요. 뭐 제 누굴까? 앞에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를 네. 쳐다보지 마세요. 네. 네, 지금 아름다운 독도님이 저는 이제 일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퇴근길에 듣는 시선 집중 졸지나 말아야 할 텐데 졸려서 눈이 가물가물 집에 가면 애들 학교 챙겨보내고 바로 뻗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야간 근무하셨구나. 네, 쉬지도 못하고 또 네. 아이들을 보내야 하고 계시네요. 이런 네. 몸이 축나는데.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더막가는 달콤한 휴가를 보내시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말도 듣지 못할 정도로 달콤하게 쉬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간만에 뭐 휴가 네. 떠났으니까 푹 쉬다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행복한 샘님께서 이 제게는 매년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인사해주는 너무나 기특하고 예쁜 제자가 있어요. 15여 년 전 담임을 했고 그 아이는 교대를 가서 그토록 원하던 선생님이 되었지요. 어제 그 아이가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던 교실이 두렵다고 갈 길을 잃어 괴롭다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빛나는 제자이자 저보다 훌륭한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응원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른바 사제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옛날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런 표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서울 서희초가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어제가 49제 중고제가 네. 있었던 거죠. 학교 현장에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이종섭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잠수함 홍범도함 있잖아요. 이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께서도 개인 입장이란 전제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이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실제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이게 항상 이야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꾸겠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지난주였나요?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해군의 부대 명칭 개정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속정급 이상의 함정은 해군본부 전략기획 참모부장이 함정 확보 단계에서부터 함명 및 선체 번호 제정안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함명 제정위원회가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통상 진수 한 달 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국방장관이 배나라 감나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국방장관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건데 국방장관은 물론 총리도 마찬가지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군의 입장도 들어본다.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해군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장도영 해군 서울 공보팀장이 이미 국방부 브리핑 과정에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뒤에도 해군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뭘 더 들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2차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규정과 절차를 모를 리 없는 국방장관이 왜 저렇게 말하느냐. 오히려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뭘까요? 해석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해군의 규정을 뛰어넘는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한덕수 총리일까요? 한덕수 총리가 자기보다 앞서서 검토 필요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묻어가면 된다. 총리한테. 뭐 이런 접근법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덕수 총리는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시선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어가지고 소관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명백히 지금 책임 소재가 딱 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데 총리라고 해서 저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도 믿는 힘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리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남는 건 용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의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예.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또 어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제 홍범도 장관 흉상 문제를 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걸 비판한 건데 그러면 한번 거꾸로 따져봅시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게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설치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홍범도왕 그러니까 개명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최종 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러면 입 꾹 닫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결정해서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부정되고 있는 거에서 입 꾹 닫고 있는 거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꾹 닫고 있었으면은 또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기회주의적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는 그 점을 지금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해군 공보팀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딱 잘라서 국방장관이나 총리까지 나서서 변경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혼선 아닙니까?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그냥 중립적으로 봐도 이건 혼선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행정수반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문제라는 거예요. 좀 거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요. 어제 오후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랑은 또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의사록을 보시면 당시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총리께서 그거는 국방부가 검토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계속 물으시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내에서 뭐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국방부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또 총리와 국방부 장관 말은 모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또 국방부 장관 해군 말이 계속 엇갈리니까 이슈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른바 과잉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총리의 발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럼 거죠. 총리가 나서서 질책을 해야죠. 국방장관. 왜 나를 파냐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그러니까요. 발언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해군에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8672님께서 강아지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가볍기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강아지 이름도 함부로 가볍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11님께서 네, 돌아가신 분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이렇게 성함을 불릴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후에도 너무 피곤하실 듯하네요. 저 어릴 때는 강아지 이름을 참 일률적이었는데 멍멍아, 파도가, 메리, 쫑 뭐 이런. 참 요즘에는 잘 짓지 않는 이름들인 것 같은데. 저 어릴 땐 대부분이 강아지 이름이 그랬는데. 쫑은 흔치 않은 것 같았네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 기습 철거를 시도하면서 유가족들과 충돌했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위패를 들고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 서 있습니다. 49제 당일 철거된 합동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청사로 들어가는 모든 문은 잠겼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 방문이 예상되자 청주시가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는 청사 문을 열고 진입했습니다. 이어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시고 저희 유가족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또 상처를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협상 2시간 만에 청주시는 유가족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 별관 1층에 분향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향소 철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설치를. 다시 설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왜 저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분향소 철거하듯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 오히려 자꾸 이걸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분향소 철거 자체를. 그렇게 과감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참사를 막았다라면 오히려 칭찬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다 지나간 얘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무덤 파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오송 참사 당시에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행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안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지사를 콕 집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자, 충청북도 선관위가 지난달 29일에 주민 소환 투표 관련 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지원할 감시단 10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시에서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서명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명 운동이 이제 개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논란이 되는 거고 다시 주목도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목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참사 당시 행태에 대한 재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김영환 그러니까 그 충북지사의 어떤 지사로서의 업무 능력, 업무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환기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 무덤 파는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벌집을 쑤시느냐.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또 어제 오송 참사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우종 행정부지사, 정의영 청주 흥덕경찰서장,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맡고 있는 장창훈 소방행정과장 이런 분들인데 이 주민 소환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좀 아랫선 실무진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쩌면 네. 그러니까 묘하게 타이밍이 딱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주민 소환 투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식의 결과가 왜 분향소 철거냐. 정말 너무 단견 중에 저런 단견은 없다. 뭐 저는 몰라요. 청주시가 있으면 한 말은 없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여러 면에서 돌아봐도 이렇게 빨리 이걸 결정을 했어야 될 이유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유족들이 반발할 그런 거 예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유족들이 저렇게 바깥에서 계속 계시는 상황도 좀 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국민연금 얘기를 좀 잠깐 하죠.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구조개혁 초안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내놨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종 15%로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살에서 68살로 늦춘다.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그런데 40% 이걸 올린다는 내용은 쏙 빠져버린 겁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쟁점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어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정비하자는데 합의가 있었는데 노후소득 보장안이 빠진 이번 재정계산위 결론은 사실 충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 이전에 국가가 지급보장을 선언하면 개혁 진행이 원만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발표된 내용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면서 재정계산위에 추가 논의를 요청을 했고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자문안을 보내면 추가적으로 국민과 국회 의견을 들어서 10월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전에 보건복지부 차관도 소득보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야가 별로 의견 차가 없다. 일단 현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모처럼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게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는 거였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 자체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림돌은 다 치워진 거죠. 여야가 의견 통일을 봤으니까 넘어오는 순간에 그냥 땅땅땅 처리하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면 순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총선 전에 만약에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정말로 소득 보장을 그 담보하지 않는 개혁안을 만약에 밀어붙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의 악재 중에 이런 악재는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편적으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직격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연금 재정을 강화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솔로몬급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걸 여야가 합심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솔로몬급 머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총선 뒤로 그냥 밀어버리는 방안. 이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쯤에 이걸 국회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10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예산 심의 전국으로 넘어갑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정기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정기국회가 폐회가 되면 그다음에 또 임시회의 열어서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안 그러면 처리하느냐? 총선 체제로 넘어가죠. 그냥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총선 뒤로 미루는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합심해서 뭔가 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미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경험책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럴 때만 만약에 이 가정이 맞는다고 하면 참 여야가 의견이 같이 일치될 때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선거에 불리한 이야기를 미룰 때.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경험책이라고 했죠. 네. 국회 이전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총선 때까지 미루고 총선 뒤에라도 그러면 솔로몬급의 지혜가 발휘가 된다면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럴 거라면 애당초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왜 그러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느냐. 이런 또 반문이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참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과 내일 이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2부에서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께서도 뭐 나주호님 선거용으로 이용하네요. 이인수님 총선 뒤로 미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노지민 기자 이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